우리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기에서 유가증권 평가라고 나오는 거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 계정 과목은 영업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익 비용이고 얘는 자본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우리가 결산할 때도 잔액이 있으면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 비용은 전년도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상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장부에 계속 남아있는 자본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봤을 때 X1년도 10월 1일 취득을 해요. 자, 취득을 전주 단가 1,000원에 샀어요. 그럼 취득했을 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만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해뒀다가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공정가액이 주당 9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단기매매 증권을 보여줘야 되니까 90만원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10만원 줄여주려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10만원 내려주게 되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10만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랬다가 X2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주당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9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90만원 적혀있던 걸 120만원으로 30만원 높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30만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취득한 해 평가할 때는 이때는 취득 가액과 기말 공정 가액의 차액을 분계를 하고, 올해 이전에 취득하면 전기말 공정 가액과 단기말 공정 가액의 차액이 장부에 남게 되는 거죠. 전기말 90만원, 단기말 120만원. 그래서 3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인식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며 X1년도 10월 1일 날 취득을 하는데 1,000원에 한 주당 1,000주를 한 주당 1,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얘는 별다른 말 없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얘를 분류를 하고 X1년도 12월 31일 날
공정가액을 봤더니 한 주당 900원인 거예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 자, 그럼 지금 이 취득한 그에 평가하는 건 취득가액과 기말 공정가액의 차액만 회계 처리하는 건 단기매매 증권하고 똑같아요. 이건 그 해에 취득한 거는 둘이 차이가 있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취득한 게 아니라 올해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는 공정가액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증가시키고 줄이는 건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을 120만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원을 높여주는 건 똑같은데,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얘가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 차이 나는 이 20만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평가 손익은 우리는 취득가액과 단기말 공정가액의 차액이 평가 손익으로 장부에 남아있죠. 그죠? 얘는 지금 지운 거고, 얘는 평가액 20만원인데 취득을 100만원 했으니까 지금 120이라서 20만원 평가 이익이다라고만 취득원가하고 차이만 장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몇십 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에 샀지? 지금 공정가액 얼마지? 그 차이가 장부에 남아있는 게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그냥 전기말가하고 차이만 조정하고 끝내는데, 그런 평가손익도 전기말하고 차익이 평가손익으로 남게 되지만 매도가능 증권은 취득가액하고 차이가 평가손익으로 남는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외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우리 회계에서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기말 평가를 해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선급금이나 선수금 뭐 이런 형식의 계정 과목들은 외화 평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선급금, 선수금은 이제 우리 타이밍을 그냥 갖추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라는 느낌 드시죠? 실제 거래가 있기 전에 미리 돈 얼마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우리 환율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년도 10월 1일 날 $1000치의 물건을 파는데 매출을 하는데 이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이때 수익인식하는 건 당연히 인도 시점의 환율로 100만원이고, 차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 100만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랬는데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기준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9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1000달러를 매출했기 때문에 90만원 받을 돈이 있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만원을 줄여주고, 우리는 환율의 하락으로 받을 돈, 자산인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해봤다. 근데 이 외화 환산 손실은 실제로는 안 일어났지만 그래도 화폐성 자산이잖아요. 화폐성 자산은 화폐죠. 외화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업외 비용의 성격이에요. 다음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익 비용이라는 건 이제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장부상 기록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10만원은 내 거 아니다 라고 정리가 끝나버린 거죠. 그랬다가 X2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기준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며, 그럼 장부에는 외상 매출금이 90만원 적혀 있는 걸 120만원으로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3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다 3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당연히 얘는 영업외 수익이 되게 되겠죠. 지금 이 분기의 금액을 가지고 보면 단기매매 증권 때하고 똑같지 않나요? 단기매매 증권 때도 얘가 단기매매 증권이었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이었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30만원이었죠. 이거 똑같잖아. 금액 오가는 게. 그죠? 똑같은 이유가 얘도 영업의 수익 비용이었고 얘도 영업의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 처리했다는 건 서로 둘이가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나 외상 매출금이나 둘 다 자산이거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긴 걸로 조금만 더 넘어가서,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10월 1일 날, 오늘 왜 이렇게 10월 1일 날 꽂혔지? 자, 계속 10월 1일이라고 하길래, 자, 1000달러를 우리가 2년간 차입을 했어요. 2년간 돈을 빌린 거예요. 아니다, 그냥 3년으로 바꿀게요. 좀 더 가게. 자, 그럼 차입시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돈을 빌리면서 이날 환율이 100만원으로 3년짜리니까 장기 차입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랬다가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기준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9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이 9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만원을 줄여주고, 이번에는 빚이 10만원 줄은 거예요. 100만원 갚아야 됐는데 90만원 갚아도 되는 걸로 줄어서 외화 환산 이익이 10만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당연히 환율이 내리면 자산은 손해인 거고 외화가
부채는 이익인 거죠. 빚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랬다가 X2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기준 환율을 봤더니 1,200원으로 얘가 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기 차입금을 12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장부에 지금 90만 원 적혀 있죠. 그래서 30만 원을 더 높여주고 차변에 빚이 더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해서 30만 원 써줄 거예요. 그랬다가 X3년도 12월 31일 날 기말해 봤더니 맞죠? 3년 빌렸으면 2, 3, 4 맞지? 자, 기말 기준 환율을 봤더니 1,100원으로 또 얘가 내린 거예요. 그럼 또 10만원 내려줘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그리고 10만원이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그럼 얘 언제 갚아야 되죠? 3년간 밀렸으면 X4년도 9월 30일 날 갚아야 되죠. 그죠? X4년도 9월 30일 날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 또 우리 이제 장기 차입금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동성 대체해야지.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11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10만 원으로 지금 얘는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겠죠. 이해갔나요? 지금 장부에는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1,000달러인 거는 똑같은 거죠. 1,000달러. 자, 그랬다가 이제 X4년도 9월 30일 날 상환을 해요. 상환할 때 기준 환율이 봤더니 달러당 그냥 기분 좋게 달러당 8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이제 다 1,000달러 갚는 거니까 110만원 줄여주고 대변에 돈을 갚는데 우리는 80만원만 갚으면 되죠. 자, 차이나는 이 30만원 얘를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외환차익이라고 써줘야 되죠. 그죠? 기말에 평가할 때만 환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얘는 실제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절대 외환차익, 외환환산 이익, 외환환산 손실 얘네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때 기중에 우리가 거래 시에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을 쓰는 거고 기말 평가할 때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을 쓰는 거예요. 환산은 평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건 얘 둘이 헷갈리지 말고 얘 둘이 헷갈리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니까. 자, 외화는 한번 기준 잘 잡으신 분들은 뭐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다들 잘 하시더라고. 자, 우리 이 정도면 수동 결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봤고, 뭐 자동 결산은 같이 하면서 보면 금방금방 아시니까. 자, 오늘 저기 일산점 갔다가 일산점 원장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비트코인 때문에 슬픈 이야기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도 잠이 안 와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대. 그랬더니 62% 정도가 날라갔대.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교재 400페이지로 가서 준비되셨죠? 회사는 3004번 들어가 있는 대로 두고, 자, 고정자산에 대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 때는 이렇게 어설프게 표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얘는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불러오란 이야기예요. 고정자산 등록해서. 그래서 이따 자동 결산 할 때 할 테니까 얘는 자동 결산이라고 적어 두시고, 수능 계산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 원가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장부 재고 4,500만원, 실지 재고 1,450만원, 4,350만원. 감모 손실 중 3분의 1은 비정상 감모 분임. 그러면 예, 150만원치가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1인 50만원은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수동 계산을 해야 되겠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원 수동 계산 한 번에 분개할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그리고 50만원입니다. 자, 또 보면 수능결산액은 이렇게 분개해놓고 한 번에 다 입력을 할게요. 자, 제공품은 문제 없고 제품은 장부 재고 원가 4,865만원, 순실형 가능액이 4,750만원. 그럼 4,865만원에 4,750만원을 빼면 115만원의 가치가 내렸네요. 제품의 가치가. 그럼 제품의 가치가 115만원 내렸으면,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115만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제품의 차감 계정으로 115만원을 이렇게 수동 결산하거나 혹은 자동 결산을 하거나, 얘는 둘 중 하나, 둘 다 하면 안 돼요. 택 1. 수동 결산할 거면 이렇게 분개하면 금액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보여요. 이걸 하고 계산자로 입력하면. 그런데 이 분개를 안 하고 가면 재고자산 제품 평가 손실에 115만원을 써서 나중에 전표 추가하면 이 분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얘는 택 1하면 얘는 꼭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얘는 택 1.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에 얘는 추가 설정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따 이 금액은 생산직 퇴직급여 전입액, 사무직 퇴직급여 전입액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추가액이 추계액이 아니고 추가액이니까. 그죠?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따 들어가서 자동계산 가서 확인하고 우리 수동계산이 있는지 아닌지 볼게요. 다음 5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발생이자 미지급분 300만원을 계상하다. 이번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 추지하는 미지급 이자분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네요. 차변에 이자 비용 3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자 비용 300만원, 미지급 비용 300만원이다. 자, 다음 보험료 제조경비의 선급분 28만원을 계상하다. 자, 얘는 요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잘 보험료 중에 선급분, 선급 미리 줬다라는 거 지금 계산하면서 미리 줬다는 건 내년 거죠. 내년 28만원을 계상 인식하라는 건 내년 거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던 걸 취소하면 대변에 보험료 500번대 28만원, 차변에 비용이랑 같이 계산할 때는 상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얘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7번 당좌예금 음수잔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자, 그럼 먼저 당좌예금의 음수잔액을 확인해야겠네요. 합계잔액 시산표 엔텐트 치면 12월 31일이 나오고 이날 잔액 봤더니 1229만 9,780원이 음수로 되어 있네. 그죠? 얘가 음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대변에 계속 당좌예금이라고 한도 생각 안 하고 쓴 거예요. 그냥 계속 당좌예금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계속 썼던 걸 이제 얘 마이너스 썼던 거를 제로로 만들 거면 자기 자리에 차변에 당좌예금을 1229만 9,780원을 써줘야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장부에는 마지막에 우리 재무제표에는 음수를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당좌예금 1229만 9,780원을 써서 지금 당좌예금 음수 잔액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 돈을 단기 차입금으로 마이너스 된 거는 돈 빌린 거죠. 근데 은행이 어딘지 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렇죠? 다음 8번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자, 그럼 얘는 내년 장기 차입금이 내년 만기로 되었으니까 얘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뉴욕은행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뉴욕은행 3천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9번은 단기분 법인세 추산액이 828만 3천원이다. 선납세금 개정에는 법인세 중간연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있다. 이건 그냥 전부 다 자동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쓰는데 평가손실 붕괴하지 말고 얘 빼고 쓰세요. 저는 입력할 건데 여러분은 이거 평가손실은 쓰지 말고, 왜냐면 저처럼 수동 계산했을 때와 자동 계산하는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은 자동 계산이 더 편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붕괴하지 마시고 평가손실은 하지 말고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붕괴를 할게요. 다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은 쓰지 말라고 한 거고, 그죠? 이 분기는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기본 수동 계산은 끝났고, 우리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을 해둬야지 계산자료 입력해서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자,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산 계정 과목 엔터 치시면 그냥 좀 나오고 아래 계정 과목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F2번 눌러서 건물 코드 1번 공장 건물 2018년 6월 5일 정액법 맞죠? 기초가액 1억 정기말 상각누계 1000만원 내용연수 20년 사용은 공장이니까 500번 업종은 02번. 네, 500번 대 하고 이거 꼭 선택 정확하게 하셔야지 계산자료 입력에서 경비 구분해서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얘는 알려줬으니까 문제에서 업종을 그대로 02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입력한 건 몇 개 없죠?
예 20년 500번대 업종. 다음 또 건물 2번 본사 건물 1억 8천만원 1800만원 20번 이번엔 800번대의 03번. 또 기계장치 절단기 2018년 7월 31일 날 8천에 250 10년이고 경비는 500번대 업종은 13번. 다음 차량 운반구 4번 5톤 트럭 2018년 5월 27일 1000만원에 300만원 내용 연수는 10년 그리고 500번대 공장 경비구분 13번. 지금 입력하는 위치에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체크만 잘 하시면 되죠. 그런데 마지막 승용차는 올해 취득했죠. 올해 취득한 거는 4번 단기 중 취득에 쓴다라고 했어요. 단기 중 취득에.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800번대 13번. 자, 얘만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죠. 직접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이 힘들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보면 되고 13번 회사 계산액이 올해 감가상각비예요. 받으셨으면 이제 창 닫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산자료 입력해서 할 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우리가 이거 열어본 적이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가 나온 후에 이번에 새로 정리하러 가죠. 그럼 무조건 아니오라고 해야지 전표 입력된 게 반영되어서 들어와요. 아니오라고 해야지 방금 우리 입력했던 게 반영이 되어서 불러와 줄 거예요. 방금 입력한 게 합쳐져서. 그럼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제일 먼저 제가 대손충당금부터 보자라고 했죠. 혹시 마이너스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손 삼각 버튼을 눌러봐서 매출 채권 이 둘만 설정하라고 하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이 278만 1320원이 마이너스가 떴죠? 확인되나요? 떴죠? 그럼 이거 적어 놓고 다시 나가야 돼요. 다시 나가야 돼요. 창 닫았고 278만 1320원을 적어 놓고 그리고 나가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자 대손 충당금인데 방금 외상 매출금 거였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278만 1320원 줄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쓸 건데 매출 채권 거니까 800번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썼고 다음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 거라서 800번대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결산자료 입력하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 보충해야 될까? 이제 딱 맞으니까 보충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딱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들어가 보면 자, 이 수동계산 해서 하고 났으면 자 아니요라고 하고 대손삼각 버튼 눌렀을 때 여기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딱 정확한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있으면 앞에 분계 틀린 거예요. 금액이. 지금 딱 맞추고 왔잖아. 환입하는 분계로 딱 맞췄죠. 우리 설정하려는 금액을. 지금 이거의 1%인 이 금액만 남도록 딱 맞춰놓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수능 계산한 거는. 그럼 받을 어만 보충하면 되고 얘는 하는 거 아니니까 지워주고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나머지는 지워주고 지웠죠? 그러면 결산 반영. 그럼 여기에는 이 금액만 들어와 있죠. 판관비의 대손삼각에. 다음 우리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면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한 거를 반영시킬 거면 위에 감가상각이라고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자산들이 나오죠. 그럼 아래에 결산 반영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결산 반영 누르면 제가 500번, 800번 구분하는 거 고정자산 등록에 잘 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에 맞춰서 매출 원가 판관비로 알아서 나눠질 거거든. 그 잘못 쓰면 엉뚱한 곳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 위쪽과 여기 아래쪽하고 구분이 되어서 잘 들어와 있죠. 다음 자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인데 자 확실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할 때 감모 손실이 있는 거는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고 평가 손실이 있는 거는 장부 가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구분하지 않고 실제 재고에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계산을 해야 된다는 차이밖에 없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써야 되는 거고 평가 손실은 우리가 분계를 했든 안 했든 여기 자동 계산을 할 거든 수동 계산을 할 거든 장부가액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금액의 차감 계정으로 분계할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서 원재료는 실제 재고인 이 금액을 쓰겠죠. 원재료는 그죠? 감모손실 거니까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고, 제품은 평가손실이니까 이 금액을 쓰는 거죠. 이 금액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4,350만 원을 쓰고 4,350만 원.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2,850만 원을 쓰고, 자, 여러분은 제품 평가 손실에 결산전 금액에 금액이 안 적혀 있죠? 수능 계산 안 했잖아. 이거 안 적혀 있죠? 저는 했기 때문에 결산전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115만 원이라고 써서 분계를 시켜야 돼요. 저처럼 금액이 있는 사람은 또 쓰면 이중분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수동 계산을 했잖아. 앞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자고 차이점 볼 거라고. 예. 저는 이 분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거고, 여러분은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여기서 보면 돼요. 여러분은 없죠? 그럼 분기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115만 원이라고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4,865만 원이다. 됐나요? 다음 퇴직급여 충당모채 초과 설정에 생산직하고 사무직 거. 자, 그럼 먼저 제조경비 매출원가에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적혀 있는 곳에 1,230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이 아래 건 퇴직연금이라 그랬어요. 퇴직급여가 아니고, 아래 거 아니고 퇴직급여 전입액에, 다음 환관비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1,178만 원을 써주고,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개할 준비는 끝났고, 다음 마지막 법인세죠. 자, 보시면 K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계산인데 스마트 A에서는 사실 얘를 수동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산납세금 받더니 이 금액이 있죠. 지금 저는 학교장에서 한 표현했는데, 근데 K랩에서는 얘를 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 351만 8,800원 이 금액이 아래에 산납세금으로 보이잖아. 그죠? 이 잔액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합계잔액 한 표 들어가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이 금액을 내가 시켜야지 분개할 거니까 351만 8,800원을 여기다 써주란 이야기예요. 왼쪽 거 보고 그대로 쓰란 이야기예요. 금액을 쓰고, 그럼 이 아래 추가 계상액을, 지금 문제에서 우리 법인세는 828만 3천원인데 산납세금이 351만 8,800원을 줬으면 추산액에
산납세금 뺀 나머지 이 금액을 추가 계상액에 써줘야 되죠. 됐나요? 이렇게 쓰셨죠? 이 금액을 써놓고 나서 내가 찝찝하면 자 보세요. 얘 둘이의 금액의 합이 여기 9번 법인세 등이에요. 998. 이 문제에 있는 법인세잖아. 그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얘 둘이 합이 이 법인세가 이건데 얘는 미리 냈고 이건 내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내 거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금액을 쓰는지 이해가시죠? 분계가 법인세가 이 금액인데 얘는 기중에 산납세금으로 미리 냈고 이 금액은 내년 3월 안에 납부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동계산까지 전부 다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항상 얘가 생명이에요. 전표 추가 안 했으면 지금 자동계산 분계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시험 때는 문제 안 풀었거든. 답이 없어. 왜냐하면 문제 시험 때는 채점기는 계산자료 입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12월 31일자를 여기를 줘야 하는 거예요. 채점기계는. 그래서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동계산, 자동계산, 태길이라고 말하는 건 직접 분계한 거 여기서 나오든 계산자료 입력이 분계한 게 나오든 어떤 분계든 들어만 와 있으면 정답이다 그 이야기예요. 계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분계를 안 하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결산 기본 예제가 끝났어요. 벌써 30분 다 됐네. 자,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저같이 뒤에 기출 문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